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바로 이 페노션입니다. 최근 해운업 전반이 흔들리면서 해당 기업도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차트의 모습을 보이면은 이제 강약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좀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 해당 종목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리고 어떠한 이슈가 있었길래 이러한 변동성을 만들어 주었는지, 여기에 대한 리스크 분석, 그리고 이제 차트상의 주요 지지 저항 구간까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의 집중 분석 보기에 앞서서 잠시 좌측에 있는 공모방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부방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화면 하단에 있는 댓글란을 클릭해 보시면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제 영상의 화면 하단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바로 댓글란.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추가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바로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저희 공부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밑에 포트폴리오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렸던 종목군들을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나열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뭐 드렸었던 종목군들 여기에다가 다 이렇게 기재를 해놓고 있는데, 뭐 이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좀 체크해 보게 된다면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IE라는 종목을 좀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PIE를 8,800원에서 8,900원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자, 공략한 이후에 자 11월 3일에서 11월 7일 최고 9,800원까지 약 10% 가까이 상승을 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공부방에 계신다면 단기 종목으로 이렇게 소개를 시켜 드릴 종목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방에 오셔서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바로 다시 페노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올해의 움직임을 보면은 사실 약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왜 약했고 왜 강했고 다시 왜 약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세를 보였었던 시점, 올 초죠. 3월달부터 4월달까지 좀 크게 하락폭을 키웠었던 시점이 있었는데, 자, 이때부터 해당 기업이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를 좀 간단하게 체크해 본다면 여러분들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뭡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관세 인상이 결국에는 해당 기업의 변동성을 만들어줬죠. 근데 사실 해당 기업에 대한 변동성만 있었던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에 대한 흔들림이 있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의 움직임 또한 다소 약세를 보여줬던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다행스럽게 최근에 눌렸었던 포지션들이 결국에는 이 관세에 대한 실질적인 팩트가 나오고 그 이후에 회복세를 만들어주면서 자, 상승폭을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었어요. 자, 이제 이때는 이제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냐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 싸움이 있다 보니까는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실질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트럼프가 푸시를 하다 보니까는 반사 이익을 얻었던 부분들 중에 한 가지가 결국에는 해운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 해운 업종들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폭을 상당히 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특히나 최근 팬데믹 기간 물량 폭증으로 인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가 위축된 과정에서 다시 한번 소위 말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연출이 되면서 반등폭을 키워가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LNG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LNG 관련주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냐면은 이 부분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자, 증권사 리포트를 토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서
자, 3분기 효자가 되어가는 LNG라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LS증권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을 내놨습니다. 물론 매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은 조금 위축이 됐어요. 매출은. 자, 그러면 매출에 대해서도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매출은 어떻게 발표가 됐냐면은 2025년 3분기 패모션의 잠정 실적은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 1조 2695억, 영업이익 1252억 원을 기록을 했대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6%, 2.2%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전년 동기 대비 부분별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드라이버크 부분은 미중 무역 갈등 심화에 대해서 대외 불확실성 확대 영향으로, 그리고 선박, 용선유와 화물 운임과의 격차가 이례적으로 크게 벌어져 시황지수와 영업 환경 간의 괴리가 확대됐다. 그래서 감소가 되었다. 그리고 컨테이너선 부분은 시황 악화로 인해서 57% 감소가 됐고, 탱커 부분 또한 탱커 2척 매각 등으로 29%가량 감소를 했다. 반면 LNG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신조선 인도 등의 효과로 약 3배 이상의 수익을 확보, 당분기 실적을 견인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니까는 결국에는 어떠한 포지션을 토대로, 이런 LNG 포지션을 토대로 효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해당 기업이 일단은 추정했었던 추정치와 비교하게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부합했다. 이러한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목표 주가를 5,000원으로 내놓고 어때요? 유지를 시키는 이러한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죠. 5,000원을 유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 건화물선 시장의 노후선 퇴출 시점 또한 다소 이연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제 신흥국 중심의 카펙스 증가와 글로벌 전력수요 활용세에 따른 석탄 수요 상승, 미중 곡물 수출입 재개 등 연말을 앞둔 현 시점에서 2026년에는 올해 대비 개선된 드라이버크선의 수요 환경이 점쳐지고 있다. 그래서 실적 수요를 기대할 수도 있다. 내년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탱커선 부분과 그리고 전체 사업 13척의 선대 전체 사업 연도 실적을 처음으로 견인할 LNG선 부분 역시 내년 실적 설명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조금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비춰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근데 이것만 놓고 평가를 하기에는 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다른 증권사도 하나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증권사, 이거는 이제 어디냐면 이제 대신증권의 증권사 리포트를 봤는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어떤 부분들을 좀 우려하냐, 이런 부분들을 우려한다고 합니다. 운영선대 축소로 실적 예상 하회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여전히 투자 의견은 바이이고, 목표 주가는 여전히 5,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목표 주가는 떨어졌다. 이제 그 과정에서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여기에서는 뭘로 손꼽냐면은, 여기에서는 좀 실적에 대해서 조금 우려감 섞인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추정을 하회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에서도 각각 바라보는 성향이 다른 거예요. 좀 전에 보셨던 S증권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를 어떻게 했어요? 부합했다라고 했습니다. 부합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반대로 똑같은 실적을 가지고 오히려 예상보다 별로였다. 이렇게 추정을 하다 보니까는 일단은 조금 떨어졌다라고 하고, 그 중심에 있는 부분들을 토대로 체크를 해본다면은 역시나 뭐가 있습니까? 선사의 장기 용선 확대에 대한 어려운 상황들을 주목을 했고요. LNG선을 중심으로 한 비벌크 부분의 수익 기여도 상승은 재평가 요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부정적인 것은 결국에는 이제 LNG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에 대해서 시그널들이 일단은 조금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은 역시나 이제 LNG, 일단은 좀 전에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보셨던 내용 어디냐면 바로 여기였죠. 이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펜오션의 기업이 실질적으로 내놨던 부분들인데, 이제 여기에서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변동성이 높은 국면에서 단기 시황을 추정해 무리하게 선대를 확대했다면 오히려 손실이 확대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격적인 영업 확장 전략보다는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유지와 운영 효율성 확보에 집중하려고 했다. 그 결과 시장 전망치보다는 다소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으나, 이러한 효율성 중심의 운영을 통해 전기 대비로는 매출이 1.9%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상승하는 성과를 기를 수 있었다.
그리고 최근 미중 무역 갈등 완화 움직임에도 여전히 경제적,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시황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 및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 및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와 함께 ESG 경영 실천을 통해 글로벌 리딩 해운 물류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서 나왔다? 펜오션 기업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봤었을 때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과 부정적인 시그널을 함께 안고 우리는 차트의 분석을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토대로 본다라면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연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LNG가 얼마나 실적을 뒷받침을 해줄 것이냐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냐, 보시는 것처럼 외인들의 수급이 일단은 최근 한 달 동안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매도가 크다라는 거예요. 개인과 기관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쉽게 외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추세가 조금씩 어떻게 돼요? 꺾이고 있는 부분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그래도 최근에 형성된 저점권 지난 10월달에 3,00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올라와주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들과 부정적인 부분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조금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에 대한 정확한 지지 저항 라인은 저희가 앞으로 어디에다가 공부방에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신청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기업에 대한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함께 하고 싶으시다라면은 오셔서 함께 해보셨으면 어떨까, 같이 해보셨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도 이러한 식으로 앞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종목에 대한 적정 평가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일단은 차트상에서도 일단은 수렴되고 있는 이러한 차트상의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만큼 여기에서 조만간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진다면은 분명히 우상향으로 될지 우하향으로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여기에 대한 대응 관점 역시나 저희가 어디 통해서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 해당 종목 외에 시장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유망 종목 정보, 그리고 실시간으로 상세한 분석 자료까지 여러분들이 저희 어디에 오셔서 공부방에 오셔서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 화면 하단에 댓글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바로 여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던 이러한 종목군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토대로 함께 좋은 결과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보여드렸던 페이라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뭐 다른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보여드린다면은 역시나 이러한 종목군들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역시나 M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자, 75,300원, 75,300원에 공략해드리고 10만원까지 30%가 넘게 상승을 기록을 했었죠. 자, 이러한 종목군들 모두 무료로 저희 공부방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만큼 빨리 오셔서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